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먼저 준비된 세 개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대1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12명 중에 11명이 10월 금리 인하를 점쳤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점치는 것은 그만큼 국내 경제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로 금리가 인하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2대1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외화계좌 한도를 이제 늘렸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화계좌의 한도를 늘려줬다라는 부분인데 아직은 해외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데 따른 정책적인 보완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웅진 코웨이를 품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반영된 소식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기사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구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들을 보시면은 이제 12명 중에 11명이 이제 10월에 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점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KTB 투자증권에서는 유일하게 그래서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래도 11월에 인하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하반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수출, 소비, 그리고 물가 이 세 가지가 모두 둔화되는 그 트리플 둔화 국면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내 수출 같은 경우 보시면 9월 수출이 11.7%가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9월 달 수출 같은 경우 거의 뭐 10개월 연속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은 9월 달에 이제 96.9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치인 100 이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소비가 좋아질 여건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물가입니다. 네, 9월 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역성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물가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에 대한 전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정의를 보시면은 그 2분기 연속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때를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9월 있었던 이 0.4% 마이너스 물가 하락률은 농산물이라든지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요인이다라는 시장의 이제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그 ASF가 발병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아마 저점을 다지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국내 경기가 어려운 것은 여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 전쟁의 변수들이 많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은 그 무역 합의에서 스몰 딜을 이루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모습.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외 여건을 계속해서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대외적인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죠. GDP에서 70에서 80% 수준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영향을 받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은행주, 보험주 이런 종목군들은 금리 인하 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시면 이제 은행주나 보험주가 선방을 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을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은행주나 보험주에 대한 투자는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2대1리 19면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외화계좌 한도를 늘렸지만 정액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그 5년 만에 일평균 외화 계좌를 3억에서 6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보시면 해외 주식 비중이 2014년에 56조 원에서 이제 2019년에 145조 원, 거의 뭐 3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채권과 대체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이제 수익률 제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국민연금이 이제 운용 수익률 마이너스 0.93%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에만 넣어도 사실은 2% 정도는 수익이 나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하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이 약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자산의 대부분을 그 예금성 자산에 좀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이 좋지 않았으니까 수익률이 부진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조금 개선이 되겠죠. 하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 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투자 기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 비중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연기금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 지수의 방어 역할을 좀 많이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도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을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의 투자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기금의 국내 수급 이탈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국내 지수의 하단이 견고하지 않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수급 변화 여부를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이슈인데요. 그래서 넷마블이 웅진코웨이의 주요 인수 주체로 부각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는 이제 웅진그룹의 그 주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웅진그룹이 무리한 그 사업 구조를 확장하면서 웅진코웨이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윤석금 회장이 웅진코웨이를 다시 품었지만 이런 재무 부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다시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인수 주체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웅진코웨이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수를 할 만한 이제 기관이 부족했죠. 그런데 이제 넷마블이라는 굉장한 그 인수 협상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아마 인수 협상자로 선정이 될 것 같은데 넷마블은 예전에 그 넥슨의 인수에 뛰어들었을 정도로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코웨이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웅진코웨이를 이제 인수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 그 IT와 렌털의 이종 결합을 통해서 스마트홈 구독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구독경제라는 것은 이제 뭐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비대 렌탈, 최근에는 자동차도 렌탈로 이용하고요. 뭐 맥주집도 일정 금액을 내면은 이제 뭐 매일 한 잔씩 무료로 음료를 마시거나,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성장할 부분인데 넷마블 같은 경우 지금 게임 시장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대작 게임들, 달빛 조각사, V4, 리니지 2M 이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게임 업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렌털 1위인 웅진코웨이 인수를 통해서 구독경제 비즈니스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넷마블의 주가는 하락했고요. 웅진코웨이의 주가는 급등 이후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너지가 없다고 해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넷마블이 실제로 이제 그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수 이후에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그 미중 스몰 딜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일 국내 시장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을 계속해서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